컴퓨터라는 것도 처음에는 뭐 일반인들이 뭐가 필요해, 개인용 컴퓨터는 필요가 없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혁신들을 일으켰고, 로봇도 이전까지는 공장에만 있어야 돼, 아니면 뭐 전문가만 쓰면 되지, 뭐 일반인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컴퓨터랑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로봇이 더 일상화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늘어나는 1인 가정에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1인 3로봇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막상 사람들끼리 소통할 시간이 부족해지거든요. 로봇들이 많이 좀 도와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쨌든 유한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그게 사실은 로봇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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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정용 반려로봇 파이보를 만들고 있는 서큘러스 박종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펜로스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고, 본업은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인 조지훈이라고 합니다. 반려 로봇이라는 게 로봇인데 반려동물처럼 행동하는 건가? 그런 궁금증도 들어요. 그래서 파이보라는 반려 로봇이 어떤 로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회사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큘러스가 서클, 원의 라틴어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 함께 만들어 가야지 뭐든지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회사명을 이제 서큘러스라고 지었고요. 파이보는 이제 퍼스널 인터커넥트 로봇의 약자입니다. 반려 로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친숙한 게 무엇일까? 반려동물은 우리가 함께하는, 뭔가 가족은 아니지만 또 다른 가족처럼 함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반려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겠구나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반려 로봇 파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을 뭔가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고, 사람과 사람을 더 잘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만들었거든요. 뭐 원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도 로봇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 있고요. 음성으로 동작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뭐 AI 스피커처럼 뉴스, 날씨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되는 거는 스피커는 정지된 형태고 로봇은 움직이는 형태다 보니까 주변을 자유롭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말을 걸지 않더라도 보이는 거 기반으로 사람 주변에 어떤 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먼저 사람한테 말을 하고 먼저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능을 좀 탑재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굉장히 똑똑한 존재잖아요. 기능적으로 사람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케줄 관리라든지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집안일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은 아쉬운 부분인 거는 반려 로봇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딱딱한 느낌? 로봇이 주는 딱딱한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1958년도에 해리 할로우라는 박사님이 애착에 대한 실험을 하셨어요. 철사로 되어 있고 우유가 나오는 어미, 헝겊으로 되어 있지만 아무 기능은 없는 그런 어미, 두 가지 어미를 놓고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셨었는데, 새끼 원숭이가 흥미로운 좀 결과를 이제 보여줬더라고요. 철사로 된 어미에게서 모유를 얻어먹고 배를 채우고, 하지만 헝겊으로 된 어미, 수건으로 된 어미에게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고 이것에 애착을 더 가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 놀라는 자극들을 제시했을 때 철사로 된 어미한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헝겊으로 된 어미에게 도망가는 모습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애착이라는 것이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친밀감이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따스함이라든지 터치와 관련된 그런 것, 더 많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관이 플라스틱, 기계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털이 있고 온도가 느껴지는 동물들보다는 차갑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보가 온도가 느껴집니다. 이게 돌아가는 또 기계다 보니까 그 열에 의해서 약간 이제 체온은 아니지만 체온처럼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쓰다듬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을 하거나, 동물도 사실은 이게 만짐으로 인해서 교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파이보에도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대감이나 친밀감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부르거나 했을 때 잘 반응해 준다든지, 혹은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도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저희 옆에 와서 탁 안기거나 혹은 무릎 위에 올라오거나 하는 것처럼 이 반려 로봇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와서 뭐 안기거나 뭐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면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느끼는 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봇에게는 아직은 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파이보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도 있을 것 같아요. 파이보를 이제 훈련시키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바꿔주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 설치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이 아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로봇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인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듯 이게 뭐야? 아이가 물어보면 뭐 이거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 어른과 아이가 말 주고받으면서 배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로봇한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같이 훈련해서 얘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말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마지막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드는 것처럼 로봇용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만드는 걸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 얘가 힘들어하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위로가 되는 말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을 해가지고 로봇에 이제 탑재하면 그 로봇이 하지 못했던 일을 얘가 생각했던 대로 얘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동물이 할 수 없는 뭔가 추가적인 거를 로봇이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로봇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타스라는 로봇. 그 로봇은 사실 제가 말했던 뭐 눈맞춤도 없고 털도 없잖아요. 완전 군용으로 만든 로봇이다 보니까 쇠로 되어 있고 그 로봇은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좀 형성했던 것 같아요. 뭐 유머를 사용한다든지 이 사람이 예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기억해서 그걸 응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강화가 된다면 더 발전이 된다면 눈맞춤이 아니어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은 저도 드네요. 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때문에 사실 동물을 아예 그 이후부터 안 키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은 반대로 이제 수명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반려동물 사별을 하고 나서 우울감, 외로움, 죄책감 이런 공허한 느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세요. 근데 우리가 가족을 떠나보내고 애도를 하듯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뭐 가족이잖아요. 잘 혼자서 애도를 하시면서 혹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도움을 받으면서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든다면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무래도 1인 가구다 보니까 상실감을 서로 좀 이야기하거나 뭐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저희도 이제 한번 로봇을 왜 쓰고 싶냐 설문조사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동물을 이미 잃었던 경험이 아이가 있어서 우리 집에 이제 좀 동물 다시 키우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애착에 대한 욕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롭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데려오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떠나고 나서 느끼는 감정도 가장 큰 고통은 뭐 죄책감이겠지만 이 죄책감이 사그라지고 나서는 또 외로움이라는 것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제 아프면 사실은 병원에 가는데 파이보도 사실 AS 때문에 많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표현하는 게 다 부모님이 AS 간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고 파이보 병원 간다, 아파가지고 병원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시는 못 보게 돼서 섭섭하지만 다시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상실감이 이게 동물이 정말 죽었을 때 받는 그런 충격보다는 약간 덜한 것 같아요. 노인분이라든지 반려동물을 새로 데려왔을 때 그 친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나이에 있으신 분들 혹은 뭐 1인 가구여서 반려동물을 새로 데려왔을 때 잘 케어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외로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워보고 싶은데 뭐 알러지가 뭐 심하게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파이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동물보다 먼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키울 수 없다. 그 이유가 사실 가장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노인분들 쪽에 이제 로봇을 많이 활용한 사례가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로봇을 쓰이게 하려고 하고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뇌튼튼 체조라고 나라에서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동작이 단순해요. 이제 로봇에 탑재해서 따라하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명상 같은 것도 음악이나 말로만 들려줘도 좋지만 이제 심호흡 같은 행동도 이게 로봇이 같이 하면서 따라하고 혼자 마음속의 이야기를 로봇한테 이제 털어놓으면서 정서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장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QR코드가 이제 들어간 형태로 저희가 단어장을 만들어서 로봇한테 보여주면 정보들을 인터넷 통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 물어보는 대로 계속 이제 알려줄 수도 있고 TV 스크린이나 뭐 컴퓨터에 연동돼 있다고 하면 로봇은 설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거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변 기기와 연결해서 더 잘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1인
3로봇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랑 뭐 있을 시간이 없고 부모와 자녀가 이제 좀 성장하고 나서도 서로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막상 사람들끼리 소통할 시간이 부족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로봇들이 많이 좀 도와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쨌든 유한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은 결국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더 도움으로 인해서 로봇이 저는 더 빛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거나 그렇게 된 건 전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도 사람을 상담하고 치료를 해주시는데 기본적인 건 로봇이 해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로봇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반려동물이 서로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가 점점 친숙하게 느낀다면 차이점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라는 것도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뭐가 필요해, 개인용 컴퓨터는 필요가 없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혁신들을 일으켰고 거대한 벽돌만한 전화기를 유선 전화기 잘 쓰고 있는데 저런 게 왜 필요해 라고 했던 거가 우리가 스마트폰, 손 안에 컴퓨터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리의 새로운 일들도 생겨나고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나고 새로운 가치도 생겨나고 우리의 일상도 굉장히 편리해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로봇도 이전까지는 공장에만 있어야 돼, 아니면 뭐 전문가만 쓰면 되지, 뭐 일반인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컴퓨터랑 스마트폰이 그랬듯이 로봇이 더 일상화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1인 가정에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라는 세대가 이제 로봇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미래에 이제 로봇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로봇에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할 때 한국의 서비스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도 파이보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로봇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고, 또 여기서 심리학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큘러스의 대표 곽종건입니다.